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26개년 초등임용 기출분석 원포인트 강의, 오늘은 과학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초성으로 힌트를 드렸었는데 과학 1위 주제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기초탐구 능력과 통합탐구 능력입니다. 무려 18회나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초탐구 능력이랑 통합탐구 능력은 거의 비중이 반반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기초탐구 능력에서 관찰이 3번, 그리고 추리가 5번으로 좀 많이 출제가 됐고, 예상이 3회, 그 밖에 분류랑 측정은 각각 1번씩 출제가 되었어요. 거듭 반복되어 출제된 기초탐구 능력의 경우에 더 세부적인 내용을 물었는데, 예컨대 관찰은 정량적 관찰까지 묻기도 하고, 예상은 외삽과 내삽까지 묻기도 하고, 추리 같은 경우에 그 이유를 서술하게 하면서 그 추리라는 탐구 능력의 정의를 서술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탐구 능력 같은 경우에 변인 통제가 압도적으로 7회로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 밖에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이 각 1회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사 설정도 한 번 출제가 되었는데, 변인 통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변인 통제란 용어 자체를 묻기도 하지만 조작 변인, 그리고 종속 변인, 통제 변인, 이런 부분들을 실험에서 찾아 쓰는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이따가 파트 3 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거는 쉬운 내용이고 대부분 알고 계셔서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기초탐구 능력은 크게 관찰, 측정, 예상, 추리, 분류, 의사소통으로 나뉘게 되는데, 관찰은 정성적 관찰과 정량적 관찰로 나뉩니다. 예상의 경우 외삽과 내삽으로 나뉘는데, 예상과 그리고 외삽, 내삽이 출제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상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분류에서 분류 기준 부분이랑 측정에서 단위로 삼기 적절한 단위, 예를 들어서 조약도를 이용한다면 무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되고 좀 적당히 크기가 작아야 되며, 이런 것들 조건들 있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기준인 이유, 또 측정하려는 임의 단위로서 적절하지 않은 이유, 이런 부분들을 서술하게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통합탐구 능력은 문제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변인 통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가설을 설정하게도 할 수 있고 일반화를 설정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가설이랑 일반화 모두 다 변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설을 진술하실 때는 평서문 형태로 진술하셔야 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바로 26개년 기출 속에서 출제 패턴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교과편 382쪽 준비해주세요. 그래서 과학과는 최근에 이제 내용체계표랑 성취기준 해설, 그리고 적용시 고려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된 건 바로 지도서 총론 파트입니다. 기초탐구 능력과 통합탐구 능력이 18회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이 주제는 사실 그 다음 이어지는 모형 가설 쓰기에서 탐구학습 모형이랑 가설 쓰기, 이 부분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주제 인사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기초탐구 능력에서 관찰, 추리, 예상, 분류, 측정이 어떤 빈도로 출제가 되는지 확인해 봤을 때 추리가 가장 빈도가 높고, 거듭 반복되어 출제될수록 관찰은 정량적 관찰까지, 예상은 외삽과 내삽까지 물었고, 추리는 이유로까지 서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통합탐구 능력은 변인 통제가 7번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 밖에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 그리고 가설 설정, 이런 부분이 각 1회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변인 통제 같은 경우에 여기 부분 보시면 2009에는 조작 변인, 통제 변인 구별이, 또 2012에는 통제 변인과 종속 변인의 구별이, 17학년도에는 변인 찾아쓰기, 그 다음에 17학년도에 또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구별이, 2019학년도에 독립 변인을, 2024학년에 통제 변인 찾았을 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실험에서도 변인의 종류를 구별해서 찾았을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기초탐구 능력, 통합탐구 능력 구별하는 거, 혹은 기초탐구 과정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쓰게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발문의 경우에는 이런 발문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어 있는데, 바로 활동과 관련 있는 혹은 활동에 사용된 탐구 능력을 묻는 형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무려 15회 출제가 되었는데요. 다음으로 주어진 활동으로 부족한 능력을 묻는 형태, 또 교사의 발문으로 점검하려는 능력을 묻는 형태가 아주 과거 기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주제에서는 2001에서 2008학년도에 의미 있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 기출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2001학년도에는 실험 계획을 주고 부족한 탐구 능력을 쓰게 해서 수정 방안을 쓰게 할 수도 있고요. 2005학년도에는 변인 통제가 잘 안 된 학생의 실험 계획을 보여주고 부족한 통합 탐구 기능이 뭐냐, 그리고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교사 발문을 쓰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2001학년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곧바로 변인 통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보면 전자적인 세기를 키우기 위해서 코일을 감는 횟수랑 전지 개수 중에 한 가지를 독립변인으로 놓고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코일을 감는 횟수가 영향을 미치는 건지 전지의 개수가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변인 통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변형돼서 출제될 수가 있는데 실험 상황을 주고 변인 통제가 왜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쓰게 하거나 혹은 수정 지도하는 방안, 그 방안을 서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002학년도에 그냥 단순히 기초탐구 능력 요소를 나열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은 좀 매우 많이 낮죠. 2004학년도에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세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표나 그래프로 나타낸다는 부분에서 자료 변환이, 그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는 부분에서 자료 해석이, 마지막으로 발표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에서 결론 도출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처럼 학생의 발화나 교사가 준비한 수업 활동에서 주로 함양할 수 있는 탐구 능력을 쓰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2005학년도에는 이런 대화 상황에서 학생 점검하려는 탐구 과정 요소를 쓰라고 했는데 뭐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변인이 잘 통제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변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통제 변인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안경알이 다른다는 거에서 바로 이 안경알이 조작 변인, 독립 변인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변형이 될 수가 있는데, 변인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실험 계획을 세운 학생한테 변인의 통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교사 발문을 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런 식으로 뭐 했나요? 이런 식으로 변인의 요소를 넣어서 질문하는 형태로 답을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1, 2, 4번 동그라미에 지문을 답으로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006학년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교육과정상의 기초탐구과정 요소들을 순서에 관계없이 쓰세요라고 했는데 변인을 통제해서 실제로 실험하고 관찰 분류 측정해서 자료 수집하는 활동을 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실험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관찰 분류 측정이기 때문이에요. 예상이랑 추리는 이 관찰 분류 측정한 걸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관찰 분류 측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학년도는 기초탐구 요소 가운데 기억 니은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이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한다라는 거에서 예상을 알 수 있고, 결과를 보고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추리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관찰의 세부적인 내용인 오감, 그리고 정량적 관찰, 이런 부분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괄호 1번 문제처럼 학생의 발화나 교사가 준비한 수업에서 함양할 수 있는 탐구 능력을 쓰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3번 같은 경우에 거듭 반복되어 출제된 경우 관찰 같은 경우에 정성적, 정량적 관찰, 오감 이런 부분까지 출제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단계 더 들어간 세부 키워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거듭 반복되어 출제된 탐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세부 키워드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009학년도에서는 변인 통제가 나왔는데 실험을 주고 무엇이 통제 변인인지 물어봤어요. 물의 양을 다르게 줬기 때문에 통제 변인이 아니라 조작 변인에 해당하겠죠. 다음 2010학년도 문제는 하나가 실험 설계냐라고 묻고 있는데 절대 아니죠. 실험 설계는 통합탐구 과정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 2010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탐구 능력을 물은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재구성력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종합해서 새로운 생각이나 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인데 이게 저는 추리랑 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관련지어 여기에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가볍게 읽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좀 심화돼서 나온다면 학생이 어떤 추리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비워놓고 결론 부분 주고 여기에 들어갈 생각이 뭐냐, 여기 결론 부분에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리 내용을 빈칸으로 두고 쓰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012학년도에는 변인 통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세 가지 경우 모두 얼음 모양과 크기를 같게 하고 같은 곳에 두고 비교해야 돼 라고 했어요. 지금 그대로 뒀냐, 솜으로 감쌌냐, 포일로 감쌌냐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얼음 모양 크기, 놓는 장소는 동일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종속 변인이 아니라 통제 변인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실험을 보고 다양한 변인을 구별하는 연습도 부지런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2학년도는 예상이 출제가 되었는데 외삽과 내삽을 구별하는 다소 깊은 수준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을 보고 넷째 날을 예상하는 건 내삽이 아니라 외삽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구별하거나 혹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예상 부분도 좀 깊은 수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13학년도에서는
지금 관찰이랑 추리를 제대로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추리를 마치 관찰처럼 쓰고 있는 건데 추리는 관찰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므로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관찰, B 추리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특히 추리는 이 관찰한 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그 정의가 2013학년도에도 나왔지만 2016학년도에는 그 이유가 뭐냐 하고 통으로 서술하게 했어요. 그래서 두 번 다 추리의 정의를 물었다는 측면에서 기출분석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5학년도는 매우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학생들이 해야 되는 활동을 주고 여기와 관련 있는 기초탐구 능력을 물었어요. 예상 이렇게 쓰면 되는데 한 번 더 출제될 경우에는 12학년도에서 물었던 외삽과 내삽 구별하는 수준까지 나올 수 있으므로 좀 더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곧바로 16학년도가 13학년도랑 묶어서 보기 좋은 문제인데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해야 되는 기초탐구 기능이 뭐냐? 바로 추리죠. 그렇게 쓴 이유를 이제 추리의 정의와 연관지어서 관찰한 결과를 이것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라고 추리의 정의를 녹였으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추리의 정의가 13과 2016학년도에 두 번 나왔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7학년도는 변인 통제가 나왔는데 이 물로켓 날리기 대회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 여기서 추가로 도입된 변인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변인을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했는데 여러분들이 과학 강론을 학습하실 때 실험 내용을 보면서 항상 어떤 게 조작 변인인지 통제 변인인지 종속 변인인지 확인하면서 공부하시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7학년도에는 가설 설정에 들어가야 되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을 물어봤어요. 다시 또 변인 통제 부분을 묻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험에서 같게 한 부분과 다르게 한 부분을 확인을 해서 독립 변인이 물의 온도라는 것 그리고 확인하라는 게 밀가루 반죽의 부품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두 개를 포함해서 만약에 가설을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탐구 문제를 쓰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결론을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변인을 두 개 알아야 된다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두 개를 알면 얼마든지 평서문으로 만드든 의문문으로 만드든 바꿀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인 통제에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2위 모형 가설 쓰기 주제에서 탐구학습 모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018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탐구 과정에 주안점을 두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 큰 타이틀을 다시 물을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2019학년도도 마찬가지로 변인 통제에 대해서 물은 문제인데 아까 2017학년도에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냐면 독립변인을 물었는데요. 독립변인에는 사실 통제변인이랑 조작변인 두 개가 있습니다. 기출에서 독립변인이라고 물으면 조작변인을 쓰면 됐었어요. 아까 2017학년도 문제부터 다시 볼까요? 네, 독립변인을 물어봤어요. 가설에서는 통제변인을 쓰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인을 물어봤다는 건 물의 온도, 즉 조작변인을 쓰면 됐었고 2019학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변인 두 개를 쓰라라고 했다는 것은 독립변인이 곧 조작변인을 의미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에서 독립변인 물으면 그냥 조작변인을 쓰면 됐겠습니다. 근데 통제변인을 묻고 싶다면 통제변인이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기출 분석을 통해 알아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독립변인 두 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팅을 4개를 하면 독립변인 2개, 2 곱하기 2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이 나와 있고 늘 조작변인이 1개인 실험만 나오다가 처음으로 2개인 실험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조작변인이 2개인 실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세팅을 4개로 안 하고 2개로밖에 안 하거나 그럴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변인 통제 능력이 일단 첫째 잘못이 됐고 왜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가지수를 4개로 나눠야 된다 하면서 부족한 가지수에 대해서 서술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22학년도는 부족한 통합탐구 과정 기능 중 하나를 여기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예상하고 왜 그렇게 될지 자신의 생각을 쓰도록 하는 왜 그렇게 될지니까 예상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가설 설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설명을 주고 관련된 탐구 능력을 쓰게 하기보다는 활동과 관련 있는 탐구 능력을 쓰게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죠. 다음 2023학년도 기초탐구 능력 중에 관찰한 것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해보는 이라고 했어요. 또 추리가 나왔네요. 추리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리의 정의는 2013과 2016에 2번 나왔어요. 문제화된 게 2번이고 지금 지문의 내용까지 합치면 추리 정의가 3번이나 기출에 노출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추리가 나온다면 단순히 이 문제처럼 일반적인 설명을 보고 쓰게 하기보다는 16학년도처럼 개념을 포함해서 쓰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6에 가장 어려운 수준에 준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024학년도는 변인 통제가 나왔는데 네, 여기서 나오죠. 통제 변인을 묻고 싶으면 독립
독립변인이라고 안 묻고 통제변인에 해당하는 걸 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이렇게 묻는다라는 걸 발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보통은 통제변인을 안 물었었어요. 23학년도까지는 통제변인을 아예 안 물었었는데 처음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인, 종속변인, 서술만 연습할 게 아니라 통제변인도 한두 가지 정도는 서술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26개년 기출 속에서 출제 패턴을 한번 발견해봤습니다. 추리랑 변인 통제가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풀면 좋은 모의고사 문항을 소개하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키지에 한 5문항 정도 탐구 능력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해봤는데 풀어보시면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과학 강의를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주제교과편의 압축 강의 마지막이 남았네요.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는 공동 1위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 저는 요걸로 뽑겠습니다. 요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네, 바로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주 마지막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드디어 일주일간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사전구매 기간이 오픈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공지 그리고 인스타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 꼭꼭 놓치지 말고 참여하셔서 최대 혜택으로 인구 원포인트의 모든 콘텐츠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